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성무패 토토 10회차 K리그 6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는 어제 경기가 있었던 팀들이 6개의 팀이 있었죠. 3경기가 있었는데 그 팀들은 초안에는 반영을 했지만 오늘 현재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팀들이 있어서 그 팀들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작성을 했고요. 최종 픽에서는 오늘 경기가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픽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대 제주의 경기입니다. 대구는 인천에게 2대1 패배, 제주는 전북과 1대1로 비겼지만 어제 포항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대구는 정승원 선수가 구단과의 좀 마찰이 있죠. 정승원 선수는 십자인대가 파열된 상황에서 구단에서 뛰게 했다. 구단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서 출전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정훈 선수가 지난 경기 복귀를 했습니다. 자하다 선수가 톱으로 전방으로 나왔었고요. 용병인 제르소 그리고 켄지바이프 선수의 출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아직 경기를 오늘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를 치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주의 실점이 좀 적은 이런 견고한 수비 그리고 여기에 정훈까지 복귀를 했기 때문에 현재 대구의 공격력으로는 좀 득점하기엔 어려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대구는 정성원이 없다면 또 장성원 선수가 또 나올 텐데 그쪽에 이런 측면에 대한 공간들과 공격에서의 결정력도 굉장히 아쉽고 전방에서 버텨주는 선수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대구는 사실 김진혁 선수를 수비로 쓰는 것보다 아예 그냥 공격으로 선발부터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도 일단 좋은 모습이 좀 아니라는 점과 제주 같은 경우에는 자와다 선수가 일단은 공격에서 이런 신장이 좀 큰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구와의 차이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르소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 제르소가 굉장히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다면 제주가 좀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 전적에서는 이 대구가 제주 상대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용병의 이런 제주의 용병들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 그리고 홈에서 대구는 좀 무시할 수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홈에서의 관중의 파워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기에는 좀 위험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비가 불안한 대구보다는 안정적인 제주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제주의 사이드 대구의 무패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초안에서는 대구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전북의 경기고요. 광주는 울산에게 1대0 패배, 전북은 제주와 1대1로 비겼지만 어제 경기에서 강원 상대로 극장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광주는 오늘 경기에서 아마도 펠리페 선수가 교체로 출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주말 경기에서는 좀 확실히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전북이 지난 강원과의 경기 때도 선제 실점을 좀 했었고 좀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후반 막판에 동점과 추가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역전을 만들어냈긴 했지만 이 역전골의 과정에서 구스타보의 득점은 좀 운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경기력은 개막전에 비해서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울산과의 경기 때 좀 보여줬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북 역시 좀 경기력이 3경기를 치렀지만 3경기 중에 경기력이 좋았던 경기는 한 경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긴 합니다. 또한 강주의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좀 이 전북의 공격이 제대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변을 좀 고려해봐도 좋을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북이 어쨌든 꾸역승을 만들어냈었고
광주 상대로 좀 우세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광주의 수비를 좀 생각했을 때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북의 전술과 컨디션 이런 부분이 이번 시즌 좀 좋지는 않더라도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전북의 공격진이 있고요. 구스타보의 득점도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김보경이 좀 득점했다라는 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도 좀 김보경의 부진이 좀 이어지는 상황에서 득점 후에 자신감을 되찾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좀 오랜만에 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수비가 측면에 대한 공간과 크로스 수비에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초안에서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광주의 단통패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오늘 광주의 경기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울산의 경기고요. 포항은 강원에게 3대1로 승리를 했지만 어제 제주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울산은 광주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인천에게도 승리를 하면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김지현 선수 그리고 힌터제어 선수가 부상이고요. 홍철의 일단은 복귀가 한 점은 굉장히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병으로 영입한 조지아 국가대표 박호 선수가 지난 경기 교체 명단에 있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동해안 더비고요. K리그에서 가장 치열한 더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어제 제주에게 패배하고 나서 김기동 감독이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클럽하우스로 내려가서 크베시치와 타시의 몸 상태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공격진에서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고요. 팔라시오스가 지속적으로 톱으로 나오곤 있지만 원래 이 정통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말 경기에서는 타시 정도는 좀 출전을 시키지 않을까, 공격수 정도는 용병을 내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래가 일단은 입대를 했죠. 그 없는 부분 그리고 용병의 출전 여부가 일단 불투명한 상황이고 울산의 이런 좋은 흐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경기는 울산이 우세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김지영과 힌터제어의 이런 부상은 최정방 공격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동준을 또 결국에는 제로톱으로 또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통할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인천 상대로는 좀 통했었지만 상대가 포항이기 때문에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페널티킥 2골이 아니었다면 쉽게 이기는 경기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인천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전에서도 고전했었던 울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 최근에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승패 투픽이 좀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해안 더비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 포항이 울산 상대로 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후반기에는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런 포항이라는 점과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가 있는 울산과의 경기에서 크베시치나 타시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이 좀 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변으로 포항에 아예 그냥 꺾어서 승무 투픽을 가져가고 싶지만 하창래가 없는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울산의 최근의 분위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초안은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서울의 경기고요. 인천은 대구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지만 어제 울산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서울은 수원FC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오늘 경기가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최근에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 인천은 무구사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문지안을 비롯한 수비진의 이런 견고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울산과의 경기에서 좀 좋은 선방을 보여줬던 이태 키퍼의 실수로 선제골을 좀 내주면서 경기가 좀 어렵게 좀 흘러갔었던 인천입니다. 네게바와 아길라르의 일단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구사의 공백은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울산 상대로 완전히 내리지 않았던 모습이 이런 부분들이 라인을 완전히 내리지 않아가지고 패배로 이어지긴 했지만 이번 시즌에 인천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지난 경기 울산과의 경기 때 오반석이라든지 아니면
김도혁 선수가 있었다면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 경기는 인천의 수비가 견고한 모습들이 있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측면 공간과 크로스 수비에 대한 이런 불안함, 제공권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이태희 키퍼가 지난 경기 실수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좀 멘탈이 정상적일지는 의문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태희 키퍼의 멘탈이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서울을 만났습니다. 일단 서울은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요. 기성용이 일단은 뭐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홍준호 선수가 공격수로 이제 포지션 변화를 하면서 좀 쪼커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습과 이런 팔럽세비치나 나상호, 조영욱 이런 좋은 선수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서울이라서 인천이 일단은 이 경기를 좀 이기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서울이 지난 경기에 좀 압박에 좀 고전을 하면서 빌드업 미스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무패 투픽이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최근에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 인천이 좋은 분위기였던 상황에서 실수들로 인해 좀 패배한 모습, 그리고 김도혁의 출장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서울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수비진에서 이런 빌드업 미스가 좀 많았어가지고 그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천과 비교를 했었을 때 지금의 서울은 좀 막아내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인천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성남의 경기고요. 수원FC는 서울에게 3대0 패배, 성남은 수원삼성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수원FC는 조유민 선수가 지난 경기 복귀를 했지만 박지수 선수는 역임은 됐지만 3월 말쯤에 좀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남은 부시 선수가 지난 경기 교체 명단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부터는 출전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두 팀 다 오늘 좀 경기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경기를 예측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원은 지난 경기 골대 불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경기력이었었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 그리고 박영지를 활용한 이런 크로스나 세트피스 자체가 기대가 되긴 하지만 헤딩이 이게 눌리치는 키가 큰데 헤딩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성남의 입장에서는 이런 뮬리치의 제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헤딩이 좋은 선수였다면 성남이 좀 지금보다는 훨씬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성남이라서 지난 경기 때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좀 롱킥, 뮬리치나 박용지의 좀 제공권을 보고 그냥 뒤에서 후방에서 그냥 때리는 이런 롱킥 전술이 오히려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누가 정배를 받을지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경기일 정도로 조금 쉽지 않은 경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원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서울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조유민 선수가 복귀했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불안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유현 키퍼를 상대로 지금의 성남이 득점하기에는 이런 득점력이 너무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경기력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력을 봤을 때는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이긴 하지만 성남의 수비를 봤을 때 주력이 좀 너무 느립니다.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이런 불안한 부분들은 수원FC의 김승준이나 한승규의 이런 침투, 스쿼드 자체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특히나 중원이나 전방은 좀 나쁘지 않은 선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수원의 모습을 본다면 역습 형태의 공격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수원이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수원의 단통승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입니다. 투표율도 일단 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고 무승부에 대한 그런 좀 가져가고 싶은 그런 욕심도 좀 개인적으로 좀 있어서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수원FC 상대로 최근에 성남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강원의 경기고요. 수원은 성남에게 1대0 승리, 강원은 포항에게 3대1 패배 및 어제 전북에게 또 패배를 하면서 역전 패배를 하면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오늘 경기가 있고요. 강원은 마사 선수가 부상이고 이범수 키퍼의 출전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원은 정말 잘하죠. 하지만 지난 경기 성남이 퇴장당하기 전까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역시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리치가 나왔지만 별다른 화력은 좀 없었고요. 제리치나 김건희, 유주환 등 전방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과 좌우 전환 그리고 크로스 공격, 특히나 이희재 선수의 이런 크로스가 굉장히 좋죠. U22 룰에 적용이 되는 김태환 선수는 굉장히 또 잘하고 있고요. 중원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한석종이나 뭐 고승범이나 뭐 김민우 이렇게 굉장히 좋은 또 중원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원 선수가 2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만들어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제 임채민이 징계에서 복귀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강원의 압박이나 이제 후반에 조재환이 들어오고 나서의 경기력이 좀 가장 괜찮아 보이긴 하고요. 병수볼이 적응되는 데까지는 좀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사가 없다라는 부분과 개막전에 이강현 키퍼가 나왔었고 많은 실점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정우 키퍼도 지난 경기도 그랬고요. 역시나 공중볼에서 좀 불안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범수 키퍼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이강현 키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원은 키퍼의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과 세트피스나 크로스 공격에 좀 취약하고 측면이나 뒷공간에 대한 이런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로스나 세트피스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은 임채민이 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원의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이 경기는 좀 수원 사이드로 보여지는 경기고요. 승부 투픽이면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의 좀 연패가 길다라는 점과 어쨌든 강원이 선제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 김대원의 2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한 부분, 수원이 결정력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 강원이 후반전에 좀 잘 버텨낸다면, 전반에 이제 득점을 하고 후반에 좀 잘 버텨낸다면, 이 결정력이 좋지 않은 수원 삼성이라서 무승부가 좀 좋아 보이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수원의 단통 무승부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 수원이 최근에 강원 상대로 지지 않고 있고, 강원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강원의 승 쪽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K리그 초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도 최종 픽에서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라리가 초안까지 해서 이렇게 14경기 공유를 마쳤고요. 초안 픽은 픽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대구의 무패 2픽, 2번은 광주의 단통 패배, 3번은 포항 스틸러스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4번은 인천의 단통 패배, 5번은 알라베스의 단통 무승부, 6번은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 7번은 오사수나의 단통승, 8번은 헤타페의 무패 투픽, 9번은 수원FC의 단통승, 10번은 수원삼성의 단통 무승부, 11번은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 12번은 그라나다의 단통 패배, 13번은 에이버레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마지막 14번은 세비야의 단통 패배,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최종 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